네, 방제도 바꿨고, 네, 멀티플레이 기본적인 거 오늘 한번 요 판에 잘 됐어요. 한번 이기던 지던 남겨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요 맵 세팅인데, 기본적으로 뭐 이 히어로즈계 투혼 같은 맵은 여기 제브스 크로스라는 맵이 있어요. 그 두 개 있는데 여기 그냥 제브스 크로스 4인용짜리 엑스라지를 보통 많이 합니다. 라지도 많이 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컴퓨터를 끼지 마시고 사람만 2명을 끼시면 되고,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물은 없게, 그 다음 길 타입은 세 번째 거,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이 갈수록 이동력 소모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만 해놓고, 몹 크기는 세게 하셔야 됩니다. 몹을 위크로 하게 되면은 그 금강 같은데 몹이 안 지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롱으로 하시고. 예, 지금 상대랑 채팅 중인데, 상대가 제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예, 자기소개를 해야죠. 그리고 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제 방 같은 경우는 이 방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엑스라지, 제브스 크로스라는 맵, 엑스라지 532 타이머라는 거는 시작할 때 5분을 주고 매턴 3분을 추가해주면서 전투에는 2분이 쓰인다는 겁니다. 전투 시간 다 쓰게 되면 자기가 세이브 해놓은 시간이 빠져들게 되고요. 트레이드라는 거는 타운을 내가 원하는 상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경매 시스템으로 돈 주고 가져가는 겁니다. 1 곱하기 111은 이제 첫날 한 번 리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한번 종족을 골라서 한번 다시 재부팅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부팅이래,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설명하려면 안 되더라.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추가 롤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고, 한 번 할 때마다 500골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PVP 옵션 누르시면 이제 이런 옵션이 열리는데, 랜덤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밴 체크를 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타운이 나오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스트롱홀드 대 네크로폴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명이서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내고, 예, 자기가 타운을 먼저 골라갈 수 있어요. 예, 지금 1000원을 제시했는데 저는 네크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돌리겠습니다. 아이씨. 그냥 랜덤 타운은 한 타운만 나와요. 한 타운만. 하나만 딱. 네크로 대 포트가 걸렸으면은 저는 네크로를 이건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네크로를 싫어하긴 하는데, 포트리스가 네크로 잡기가 솔직히 그렇게 좋은 종족은 아닙니다. 해골을 이제 착실하게 풀렸을 때 기준으로 2주차 정도의 뭐 맵 상태랑 본인의 실력에 따라 해골 숫자가 차이는 나겠지만은, 보통 이제 고수분들이 잡았을 때 500마리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갈스란 해골이 그거를 포트리스 유닛에서 버티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이거는 저 친구가 룰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아까 스트롱드 네크로가 나왔을 때 얘가 1000원을 불렀잖아요. 그 제가 굴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판이 섞였는데, 제가 이제 1000원을 부르니까 왜 자기는 똑같은 거 부르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19금 걸었죠. 1900원 건 겁니다. 저는 2400원 걸게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크로라는 타운 자체가 돈을 좀 쓰더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타운이라. 이것 봐라. 예, 사실 오늘 포트리스 강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포트리스를 더 좋아해요. 자, 그럼 네크로가 이제 타운을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칼라, 누가 이제 레드로 시작할 건지. 겉봐, 이게 제가 그때 시청자분이 그 멀티 강의 방송 같은 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뭐 하려고만 하면은 게임이 그냥 되는 게 없다. 다 꼬인다. 말하는 거 반대로 된다. 이것 봐. 칼라는 가져와야 돼요. 저 네크로가 레드까지 잡아버리면 좀 귀찮아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턴제 게임에서 선공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저는 칼날을 900원에 가져왔고 상대는 이제 타운을 4,000원에 선택을 했으니까 제가 3,1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3,100원이 까이는 거고, 그러니까 3,100원이 까이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네크로가 그만큼 이제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저는 포트리스를 냈고,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타자르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지만은 저는 드라콘으로 시작할게요. 드라콘 스타트가 가장 이제 승리를 위해서는 무관합니다. 동시턴이 언제까지 적용시킬 거냐인데, 길게 해야지. 왜냐? 내가 방장이니까. 상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리스할 수 있다고 첫날 언급해주고, HF have fun 즐기자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Here we go. 전투 시작하고 자막 좀 조금씩 바꿀게요. 아, 근데 저는 네크로를 저는 잘 못 잡겠어요. 나쁜 놈들. 자, 오늘도 저희 친구들 길막이 심합니다. 저 네크로가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골이 늘어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첫날에 요 천사를 그냥 무리로 털 수 있어요. 물론 드라콘도 털 수 있습니다. 아이킨이랑 이오나가 나왔네요. 잘못 뽑았죠? 네. 여러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게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킨을 먼저 뽑아야 이동 관리가 용이하죠. 이 잠자리로. 왼쪽은 막혔으니까 탐색. 일단 처음에 탐색을 해서 얼마나 많이 열어서 맵을 열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벌써 이중 나생문이에요. 오늘따라 길막이 좀 있군요. 그리고 드라콘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놀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놀에 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깜빡한, 아니지. 오늘은 강의 방송이니까 감옥 하나가 있고요. 예, 원래는 리자드 같은 건 잘 안 지키는데, 네, 리자드가 2개가 있죠. 네, 드라콘으로 시작했는데 리자드 2개가 있으면은, 네, 기분이 좀 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막이 있게 되면은, 처음에 상당히, 이제 행동에 제약이 걸리잖아요. 제약을 살아서. 그러면은, 게임이 피곤해지니까 빨리빨리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도 동승상이 강림하셨어요. 놀 하나 있고, 이게 좀 더 가까웠으면 되게 좋을 뻔했어요. 그냥 첫날 이거 2개를 다 뚫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뚫게 되면은 되게 까다로워져요, 게임이. 이거 50에서 99라는 거는 레벨 10 이상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본캐가 아직 어딜 갈지는 안 정해져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걸 본캐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초반 사냥 팁 하나 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이동력이 상당히 까다로운 캐릭이라서 저런 걸 잡을 때는, 네, 이렇게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맞는 용도로 써주면 좋아요. 스타팅 아티팩트는 만화구슬. 이게 경험치가 좀 더 되니까 얘를 친 겁니다. 6마리 죽었는데 자동으로 안 돌릴 거예요. 얘가 좀 이동력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콘이 이제 동급 이동 속도가 되죠. 왜냐, 드라콘이니까. 딴 애들 같으면 이제 저 이동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렘린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수했다. 사냥을 알아서 하세요. 무슨 뭐 사냥하는데 TV 필요해? 오면 때리고 안 오면 맞으면 되지. 아, 나 방금 바꿀래. 아니다, 다시. 컴퓨터 6마리 죽었어요. 오케이, 여기 아래서 천사 1마리 나오면 게임 하겠습니다. 천사 1마리.
한 마리다. 이건 해야 돼. 드라콘의 장점 드라콘의 장점이 이겁니다. 천날 천사를 털 수 있어요. 되게 쉽게. 705이죠 지금. 그리고 이런데 갈 때도 드라콘이 직접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동력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리스가 좀 까다로운 타운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좀 더럽지만 부캐를 활용해가지고 부캐가 이동 까먹는 것들을 데리고 가고, 드라콘은 이동력 낭비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얘로 전해주게 되면은 본캐 이동력은 좀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1번에다가 그리폰, 3번에다가 아니 5번에다가 요거, 그 다음에 얘가 3번에다가 놓게 되면은, 그 다음 이거 4번 이러면은 이제 그리폰이 붙어가지고 리자드맨을 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폰이 리자드맨한테 붙어가지고 그렘린을 칠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동력을. 로얄 그리폰이 첫 턴에 턴을 잡고, 네, 이렇게. 드라콘이기 때문에 저쪽 그 그리폰보다 빨라요. 얘는 어쨌든 턴을 썼으니까 위에 거부터 잡아주고, 얘네들은 화력으로 쓸지 말지는 본인 마음인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놀이 타격당한 게 가장 안 좋으니까 나를 때려줘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얘를 리자드 위에 붙이세요. 그러면은 AI 특성상 리자드에 붙어가지고 가고이를 때릴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는 안 배웠지만. 네, 안 붙네요. 오늘은 뭐 붙기 싫은가 보죠. 뭐 얘도 컨디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골렘은 이제 최대한 얘네들 좀 멀리 배치를 해주고, 이건 무한반격이라 좀 까다로워요. 0에서 1 데미지 뜨는 거 보이시죠? 이제 운이 좋으면 한 마리 잡는 건데, 저도 운이 좋으니까 잡을 거예요. 에이씨. 이건 대기를 하게 되면은 한 대 맞겠죠 먼저. 그러니까 대기를 해도, 이거 이번엔 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를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번엔 놀 대기에도 놀이 안 맞아요. 분명히 여기부터, 얘가 여기부터, 이 그리폰이 위에 붙어가지고 가고이를 때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좀 프리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 거 때려주시고, 얘는 이제 때려주고. 나 왜 사기 한 번도 안 뜨니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천사를 얻죠. 이제 이 맵은 그러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할게요 그냥. 여기 승상님은 정찰을 갖고 계셔가지고 아주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이에요. 내 입고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아이씨. 근데 원래 저 장의사의 목걸이는 네크로 할 때 빼고는 되게 잘 나와요. 장의사의 목걸이 먹고 싶으시면 네크로 안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이거 히드라 한 6개 있는 것 같아요. 길막도 쓰면 재미가 없죠. 자, 이제는 얘를 털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오크는 정말 쉽게 털 수 있어요. 정말. 자, 이거 터는 법은 그냥 이렇게 딱 2개만 들고 가도 예, 털죠?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천사를 초반에 먹게 되면
그 게임이 굉장히 많이 그 퀄이 높아져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얘네가 그 태생이 어쩔 수 없는 늪지대다 보니까 천사는 날아다니는데 왜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거 잡을 때도 나무가 부족합니다. 히드라 한 개 있는데 히드라가 없으면은 일주일에 히드라가 2마리, 3마리, 그러니까 2주 1일에 히드라 3마리까지 최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히드라를 저렇게 먹어두면 2주 1일에 그 확보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확 늘어나요. 이제는 서펀트 플라이 열어서 이거를 지금 뚫어둘 겁니다. 일단은 천사라는 이제 희대의 캐릭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저 천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뜯어 먹어야죠. 저거 먹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말하면서 하니까 시간 되게 부족하네. 말 안 해야 되나? 이제 이 경우에는 예, 보시다시피 저 용파리를 좀 뽑아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거 잡을 때 이거 제가 좀 실수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려니 하세요. 이걸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아이씨, 무건방송 해야 된다. 무건방송이 답인가? 무건방송. 4분으로 할걸 말하면서 할거면. 그리고 이제 제무스 크로스라는 맵 특성상 이제 왼쪽 아래 하나, 그 다음 오른쪽 아래 하나, 부성이 2개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좀 써놔야지. 시간이 되게 없네요. 말하면서 하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가 답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아마 20에서 49마리가 나왔으면 제가 여기를 털었을 텐데 저는 어쨌든 다음날 여기 질럿을 잡을 거예요. 일단 플레이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 질럿은 굉장히 까다로운 캐릭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근접 페널티도 없고 스탯이 좀 되면은 천사 한 마리만 데리고 와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스탯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좀 대신 맞아줄 애들을 데리고 가면은 어그로가 그쪽에 쓸려가지고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불안한 요소를 몇 개 꼽자면 돈이 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돈 좀 많이 챙겨야 됩니다. 이 시키를 놓고서. 저런 이제 짜잘한 길막 하나하나가 게임의 판도를 되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씨! 나무가 진짜 부족한 맵이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기초자원 부족하면 진짜 비상입니다. 기초자원 부족하다는 거는 정말 적신호예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질러서 잡을 거예요. 노를 살려야 돼요. 이거 잡을 때는. 그러니까 놀이 많이 죽으면 안 돼요. 놀이 있어야 재밌는 놀이를 하니까가 아니라 놀이 있어야 저 히드라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놀은 살려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리자드를 주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예. 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잘했겠지. 무책임한 강의. 여기 잡기가 까다로운 편인데 천사도 있고 리자드도 있고 그리고 이거 용파리도 있으니까 잡는 법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파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네 이게 놀이 더 빠르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놀의 힘으로 잡는 겁니다. 자, 히드라는 이동 속도가 5 근데 늪지대 보너스 받아서 6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놀 이동 속도가 5 근데 늪지대 받아서 6 드라콘이 갖고 다니까 7 그러면 이제 히드라보다 선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턴 넘기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 닿잖아요. 보시면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드라콘이 아닐 경우에는 이 놀 한 마리 여기다 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히드라가 오니까 지금 그냥 턴 넘기시면 됩니다. 다다다닥. 그럼 얘가 오거든요. 뭐 사기만 안 터지면 됩니다. 사기 터지면 재미가 없겠지만 뭐 그렇게 운 없진 않아요 제가. 예, 반격 이걸로 빼시고 예, 전 사기 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얘는 몰랐어요. 두 마리가 죽었죠 지금. 두 마리가 죽었으면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귀찮아서 막 때리던가 귀찮으시면 막 때리고 뭐 좀 더 멋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히드라는 이 위로 못 오거든요. 이 두 칸짜리라서 여기다 이렇게 쏙 숨으시면 이렇게 한 번 또 세이브가 되죠. 그럼 한 대 때리시고 천사로 한 대 때리면 반격을 빠지는 상태에서 놀로 마무리하면은 놀 3마리만 죽고 히드라 잡을 수 있어요. 예, 대지마법 떴죠. 이 게임에서 대지마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대지마법 하나하나가 게임의 승패를 가른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안 뜬 적이 없어서 또 떴구나 뭐 이런 느낌. 길막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길막이 심하게 되면은 자원이 굉장히 딸릴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이동 관리 해줄 영웅 꼬박꼬박 붙여두시고 그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아무래도 늪지대라는 캐릭 자체가 굉장히 페널티를 좀 심하게 갖고 있는 종족이라 부캐 이동 관리도 이렇게 좀 빠른 걸로 해두시고 턴 종료.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동안 제보스 크로스라는 맵 자체가 센터로 통한 이제 통로가 굉장히 이제 불쾌한 유닛이 막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최대한 빨리 뚫어가지고 가는 건데 피닉스가 28마리 정도 나올 거예요. 28마리에서 한 33마리 재수 없으면은 그 사이로 나오는 걸 잡고 나가야 되는데 피닉스 같은 경우는 무피해로 잡을 수 없는 유닛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게 이제 2주차 분량이 순수 유닛 가지고는 굉장히 털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 보시면은 이제 중립 저장소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이제 울프레이더나 그러니까 사이클롭스 저장소 2개, 뭐 와이번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 최대한 병력 충원을 해가지고 2주 초에 빠르게 저걸 뚫고 나가는 게 이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너무하다 그러면 이제 샛길이 있긴 있는데 샛길로 나가려면 사막을 뚫고 나가야 돼가지고 탐색술이 떠야 됩니다. 아마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돈이 좀 있었으면 아마 와이번을 먼저 올리고 히드라를 어떻게든. 근데 이 용팔이 둥지는 진짜 히드라 2마리 이상 갖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포트리스가 왜 어려운 종족이냐면은 방금 천사를 얻었잖아요. 이거 만약에 테란이었으면은 난리 났어요. 여기 다 털었어요 진짜 천사빨로. 테란이 아니래. 캐슬 이름이 비슷해서. 근데 이제 포트리스는 늪지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얘가 지금 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드라 저장소가 못 먹으면 2주 1일에 생각해보세요. 첫날 하루 나오죠. 만들자마자 하루. 그 다음에 성빨로 일주일에 2마리 추가. 그러니까 2주 1일에 히드라를 3마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한 개 먹게 되면은 기존 3마리에다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플러스 1마리, 그 다음에 이거 먹은 날 1마리, 다음날 1마리. 그래서 2주 1일에 6마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총.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뭘 할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길이 막혀있는 게 아니었다면은 뭐 가가지고 부성을 먹는다던가 그런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 네크로 같은 경우는 정말 재수없는 종족이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가가지고 깰 준비해야 됩니다. 네크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개예요. 뱀파이어의 사기성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해골을 미친듯이 뿌리는 방법, 그 다음에 해골 자체를 초반에 와이번이랑 싸이로 빠르게 교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성게를 파는 방법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안 좋아하더라고 성게를. 저는 사실 드라콘이 되게 탐색이 먼저 떴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드라콘도 드라콘인데 코백이나 그레친 같은 애들을 좀 주력으로 많이 합니다. 탐색이 기본적으로 뜨니까. 그 성괴 얘기를 이제 몇몇 분이 하시는데, 성괴는 이제 뭐 싱글에서도 잘 안 팔 뿐더러 멀티플레이에서 성괴는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파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멀티플레이에서 성괴 파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이러면 이제 조금씩 피곤해지죠. 이 고르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 강의 나 오늘 강의 안 해. 자, 천사가 있죠. 이게 몇 마리냐에 따라 또 이제 루트가 좀 좋게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돈이 조금 아슬아슬한데 와이번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첫날 이제 업그레이드를 노를 하게 되면 요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고르곤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2개를 잡을 수는 없어요. 빌드상 꼬여가지고. 자, 이게 승상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을 좀 탐색해 주시고 돈을 좀 먹고 싶은데 다행히 돈이 있네요. 근데 이건 전혀 게임에 전혀 관련 없는 그겁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돈 먹어야죠. 이거 누가 오벨리스크를 찍습니까? 이제 이걸 잡으실 때는 낚시용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이것도 필요 없어. 바실리스크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낚시는 천사 가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얍. 단풍나무들이 은근히 잡기 까다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까다롭습니다. 천사 같은 경우가 반격 한 대 맞게 되면은 게임이 되게 꼬이거든요. 근데 뭐 사기가 뜨겠어요? 사기만 안 뜨면은 컴퓨터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사기 뜰 확률이 4.2%라서 안 뜬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 운 없는 사람만 뜨는 거예요, 사기는. 반격 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뭐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이 덴드로이드가 얘를 좀 봐줬으면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천사는 여기서 1대1에서 죽진 않겠죠. 킬 한번 내시고, 어차피 이러면 얘는 안 맞잖아요. 히드라 뒤로 빼고 한 마리는 만 때려도 되겠다. 빵야. 그럼 이제 덴드로이드가 앞에 오죠. 얘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인기 없는 건 다 니들 탓이야. 저는 만화는 안 봅니다. 참고로 잘 시간이 없어서. 얘는 이제 밑으로 히드라의 무반격도 이용할 수 있고, 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기 맞고 점사 맞으면 귀찮아지니까 이게 놀 노리고 온 거예요. 놀이 어그로가 되게 높거든요. 밑으로 빼시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네 직지의 날이라서.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네 이것도 3마리만 죽고 잡을 수 있습니다. 몇 마리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50에서 99마리죠. 그러면 지금 터는 건 좋지 않아요. 지금 털어도 상관없는데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털었다가. 네, 이거 이프리트 술탄도 아주 지옥같은 애들이고, 그래서 굳이 지금 저 와이번이 있다고 해서 게임이 바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턴을 최대한 빨리 써가지고 굳이 지금 내가 저걸 잡아도 게임이 바뀔 게 없다면은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런 데서 뭐 레벨업이나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사로 마무리 이동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이렇게 천사 같은 애들로 풀이 될 경우에는 다음날 2000의 이동력을 얻습니다. 2000.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피드라를 뽑아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니까 준비 좀 하시고요. 히어로즈는 소련이랑 폴란드가 강세예요. 동유럽 쪽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맵 자체를 보시면 저한테 할당된 땅이 대충 이 정도인데 전체 맵에서 한 20%에서 15% 사이에 이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연 곳이 별로 없죠.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 맵 중에 하나입니다. 길막이 좀 심해가지고. 근데 길막 많은 맵은 원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포트리스 같은 경우 와이번이 좀 여러 개 있으면 확실히 좋은데 와이번은 별로 없고. 왜 했지 내가 이걸? 시청자분들은 이런 맵은 하지 마세요. 그냥 리스타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했을까 내가 이거? 와이번은 그러니까 한 마리 낱개 기준으로 6마리, 9마리, 12마리, 18마리가 나오는데 총 6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6마리가 나오면은 36마리가 나오는 거고 9마리가 18마리가 나오면은 90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마리가 나오면은 진짜 잡다가 저희 병력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좀 게임이 잘 풀리다 끝날 수도 있어요. 아이 실수로 이거 밟았다. 에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밟으시면 안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저런 저런 것들은. 에이 얘기하다가 안 밟아야 되는 걸 밟았네. 에이 내 이동력 아까워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에 몇 명이 나오느냐. 20마리 나왔죠. 이러면 딱 잡을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 잘 끌어간 것 같아요. 제가 잘라서. 요것도 이제 부캐 같은 걸로 잡아두면은 좋겠죠. 히드라 한 마리면 충분히 잡습니다. 일단 근데 용파리가 죽으면은 기분 나쁘니까 용파리 죽이지 마시고 히드라 날 때려주고 밑으로 가면 얘가 분명히 위로 오겠죠. 그럼 여기 뒤에 숨어서 히드라는 맞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맞아주시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해골 절대 높지대에서 해골 관리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그러니까 본캐로 갈 수 있었지만 안 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히드라 딱 2마리만 데리고 가서 오토 돌리시면은 아무도 안 죽고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이오나가 조금 이동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늪지대다 보니까 얘가 많이 못 가거든요. 대충 여기까지 가는 거 눈치채셔야 되고 이래서 탐색 하는 거예요. 드라쿠는 여기까지 가면 그나마 이동력은 좀 세이브가 되잖아요. 이제 얘로 가서 넘길 거 넘겨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유닛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을 애들은 죽어야 돼요. 얘도 조금이라도 드라쿠 이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캐 이동력을 최대한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거죠. 1번에다가 놀 배치하시고 3번에다가 천사, 아니 3번에다가 요거 아니 누가 이거 못생기네. 그 다음에 뭐 7번 8번에다가 요렇게 배치 대충 하시고 요거 바실리스크는 2개로 나눠가지고 한방 석화를 걸시면 됩니다. 20마리 나왔지만은 별 피해 없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드라군 방어력이 6이에요 잠깐 계산법 말씀드리면은 천사 방어력이 26이잖아요 근데 얘 공격력이 9잖아요. 그러면은 차액이 얼마야? 26에서 9를 빼면은 17이죠. 방어력이 상대 공격력보다 1 높으면은 2.5%가 감소돼요. 그럼 천사가 얘를 3마리를 때리면 17마리가 반격을 하게 되는데 데미지 3에서 6 중에 하나가 뜹니다. 5가 떴다고 가정할게요. 17마리니까 5 곱하기 17 하면은 80 몇몇 데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 천사가 대충 방어력이 20 가까이 높기 때문에 20% 가까이 이제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80 몇 데미지가 20% 감소가 되니까 한 50에서 70 사이로 데미지, 그러니까 40에서 70 사이로 반격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그쵸? 요런 거 계산 좀 해두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와이번은 좀 아까우니까 패스하고
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아마 타격이 될 거예요. 타겟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때릴 때 맨몸으로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한 대 때려 두시고, 얘는 그냥 대기하세요. 어차피 아닙니다. 와이번으로 요거 한번 마무리 주시고, 와이번 조금 죽어도 둘이 뭉치게 되면은 이제 얍 때려주시고, 얘도 얍 때려주시고, 리자드를 준 거예요. 일부러 리자드를 때려달라고. 더 때려줘. 얘가 지금 앞으로 가게 되면 점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 히드라가 맞아주는 게 좋아요. 안 때리죠 함부로 히드라. 여기서 죽어도 되는 애들은 와이번 리자드겠죠. 와이번 다 죽으면 좀 귀찮겠지만 때리고, 천사 피 꾸준히 체크해서 와이번 안 죽을 거예요. 설마. 네, 뭐 저는 와이번 안 좋아합니다. 경험치를 많이 얻었죠? 여기서 이제 이게 되면은 뭐가 바로 되냐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야 이거. 이거 잡으려면 예 좀 대줘야겠네요. 리자드 대줄 겁니다. 리자드가 아마 맞을 거예요. 타겟 돼 가지고. 예, 요렇게 리치 20마리 좀 까다롭거든요. 시간이 없다. 아이. 여기 와이번 소시지가 있지만은 뭐 저거는 이제 먹어야죠. 신속의 먹거리는 좋은 거라서. 천사가 뜨게 되고부터는 이제 여기를 터는 게, 이제 이런 울프레이더 같은 거 터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워져. 이렇게 가시면 그냥 오토 돌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여긴 아마 탐색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아, 비슷했는데 아깝다. 자, 이제 아까 못 먹었던 요 용파리를 먹으러 갈 거거든요. 이제 천사랑 싸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동 속도를 더럽게 까먹기 때문에 얘가 좀 부캐가 잡아주시고, 여기 이제 또 포트리스예요. 부석이. 아이고 싸이! 아이!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사실 맡아볼리려고 들어갔어요. 제가 뭐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일부러 막 부캐로 치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부캐로 쳐야 본캐가 가긴 조금 이제 껄끄럽고, 이건 본캐가 가도 될 뻔했는데 이건 본캐가 갈게요. 경험치를 여기 좀 많이 주는 곳이라 부캐로 가긴 좀 아까워요. 왜냐면 저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대지가 고급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이쪽에도 와이번 하나 있죠. 이거까지도 이제 나갈 때는 털고 나가야 좋을 겁니다. 잊지 말고 시타델 지어주시고, 이 친구는 천사를 없어요. 네, 천사 같은 거는 필요 없어. 턴 넘기면 됩니다. 자, 이제 벌써 7일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길 들려가지고 레벨업을 한 다음에 가서 이걸 먹고
이 사이를 털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대지가 고급이 되면은 잡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한 이제 다음 날쯤에 이제 7일쯤에 여기까지 빠르면 여기까지 털 거라서 이제 2주 1일에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세워놔야 되는데 2주 1일에 영웅들을 이렇게 여기 한 4마리를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캐가 여기로 가서 쌀을 먹고 이 고르곤을 잡은 상태에서 부캐가 이어받아서 이쪽 사이를 털고 다시 그 부캐가 이어받아서 위로 가서 이쪽 와이번까지 털고 이제 본캐를 아무데나 들이박아서 자살시킨 다음에 여기서 부활시켜서 바로 위로 쭉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말고 아까 리자드가 좀 죽었는데 여기서 이제 복구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이제 이딴 식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그 주력 이동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거예요. 주력이 할 게 많아서 이거 30마리면 진짜 많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좀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 사기만 안 뜨면 문제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히드라 맞으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요게 드워프가 일로 오게 되면은 생각해보시면 드워프가 바로 오게 되면 다음 턴에 싸이가 도망을 가야 되니까 노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드워프는 싸이를 때리러 오는 게 아니라 노를 때리겠죠. 얘도 이쪽으로 붙이면 되는데 얘는 좀 아까우니까 세이브하고 이제 리자드는 이제 뒤쪽으로 조금. 리자드는 제가 위치를 잘못 골랐습니다. 놀 얘는 공격을 화력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 이거 한 대 반격 빼시고 얘를 툭 때리면 사기가 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반격 뺀 애들 위주로. 얘는 반격 빠졌죠? 그럼 천사가 한 대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선세이브 파워슛 대기 하면은 이제 얘들 다가올 때 실수가 있게 되고, 놀 같은 경우는 천사가 먼저 선타 반격을 빼준 애를 잡는 게 좋습니다. 이거 때릴게요. 이거 때리면은 밑으로 빠지고 파워슛. 그럼 반격 데미지 적게 받으니까 놀로 마무리. 원래 노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굳이 이렇게 살릴 필요가 없다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노을 같은 경우는 지금 살려놔야 이따가 피닉스를 잡을 때 피닉스의 타겟팅이 돼주거든요. 그래서 돼지 고급이 뜰 필요 없어요. 전 돼지 고급 안 좋아합니다. 1500 경험치만 올리면 돼지 고급이 찍히거든요. 나갈 때는 꼭 아주 조심해가지고 유닛 꼭 이동력 관리해주시고. 돼지 고급 띄워야 되는데 어디서 띄우냐. 근데 여기 들어가면 딱 뜰 겁니다. 돼지 고급이. 그리고 이제 이번 턴에 저기까진 잡는 게 좋아서 이 늪지대를 간다는 게 굉장히 진짜 피곤해요. 생각보다 늪지대를 간다는 게. 얘가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그럼 앞에다가 대기해 놓고, 사실 이런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재수없으면은 얘가 이제 갔다가 백할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들렸죠. 이오나 이동력을 아마 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오나는 한 칸 위로 올리시고, 밑에 이제 이동력이 풀인 얘가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어받은 다음에, 얘는 지금 풀 이동력으로 이쪽에 들어가시고, 알킨이 여기다가 천사랑 해서 배치를 해주게 되면은 쉽게 잡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점사를 맞아도 죽지 않게. 몹은 자기가 반격 맞고 죽을 것 같으면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히드라 안 때리고 놀만 때린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지네들이 반격을 맞아도 이득이 더 크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땐 천사를 때리는 게 그때는 놀을 때리는 게 아니라 천사를 때립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게임이 많이 결정이 나요. 전문용어로 거기서 이제 말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8와이번을 얻게 됐고, 이 상태에서 돼지고급이 안 떴죠. 이런 제기라 씨. 경험치 300이 부족해. 이건 돼지고급 있어야지 잡거든요. 불쾌하다. 천사로 이동 관리 할게요.
근데 와이번은 실제로 털다가 많이 털려요. 고스를도 많이 털려요. 왜냐면 50에서 99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몇 마리인지 가늠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 와이번도 털면 좋은데 이거는 못 털 것 같습니다. 좀 위치가 너무 좋지 않네요, 생각보다. 뭐 그래 털려고 마음만 먹으면 털 수는 있겠네요. 자, 일단 캐슬까지 올려놓고 이 판 돈이 조금 엄청나게 없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뭐 잘하면은 카오스 히드라도 올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전망대 뭐야 이거. 이런 거는 못 배웁니다. 저거 배우다가 다 시간 다 가요. 아, 이 고르곤이 방금 돼지가 올랐어야 되는데 되게 아깝네 이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먼저 뚫는 수밖에. 이동력 좀 손해를 보겠지만. 근데 저 싸이 외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이거 잡을 때는 굳이 아마 천사까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천사 일단 빼놓고 싸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히드라랑 이거 잡으면 딱 레벨업 할 겁니다. 천사 있어야겠다. 돈이 없으니까 이거 안에다가 집어넣고 새로 유닛 하나 뽑아서 히드라랑 와이번이랑 놀 업그레이드만 보충해서 리자드맨도 보충해서 첫날 1일에 원래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잡으면 딱 돼지가 고급이 뜰 거예요. 네, 이게 스킬이라는 게 뭐, 아니 뭐 잘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는 거지. 뭐 그걸 항상 잘 때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망게임이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 돈이 없구나. 아, 사실 장갑 먹으러 왔어요. 장갑이 더 중요하니까. 시간 좀 없다, 시간. 큰일 났네, 게임. 이제 이렇게 된 거 이제 뭐 돼지 고급 없이 저거 칠 생각하면 해야죠, 뭐,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킬이 언제 뜨냐가 진짜 게임에 많이 가릅니다. 진짜로 게임의 행방을. 단순히 어떤 스킬이 뜨냐가 또 중요한데 언제 뜨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 뜨긴 떴는데 뭐 게임 다 끝나고 뜬다던가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별로. 이제 지금 상태를 굳이 표현하자면 뭐 망했다.
잠깐만, 몽크 피가 얼마더라? 30, 600 데미지 얼마 안 되는구나 저거. 사실 저거 먹을 필요 없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애들을 갖고 온 게 억울해서라도 갈 겁니다. 그냥 갈 걸. 한더워리오 나왔네. 사기 안 떠요 저거. 마력이 1이구나. 으아 이씨. 예, 돼지고급이 떴습니다. 네, 뜰 줄 알았어요. 이런 제기란. 돈이 필요하다. 500원이 필요한데? 500원? 500원! 만! 들이박아서 퇴각을 해서 본진에서 다시 부활시키고 한 마리로 이동 관리해주고. 어차피 가는데 하루 이상 걸려서 마탑을 마탑 못 지을 거면은 그냥 보냅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제가 왜 다시 갔냐면은 싸이 하나를 포기할 수는 있는데 마력이 1이잖아요 아까 슬로우 바로 풀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있어야죠. 아무래도 이게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센터를 먼저 먹고 마나를 채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4일에 나가겠네요. 4일.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턴에 이 싸이를 털고 넘깁니다. 빠져나와요. 얘가 받아서 얘한테 줘요.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걸 털고 이걸 털고 이걸 털고 얘가 패스 받아서 올려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까지 털고 갈 겁니다. 아이디어, 네, 제가 한 15개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가 부캐를 한두 개 만들어 놨더니 아이디가 증식해서. 사실 이거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포트리스 자체가 되게 느린 종족이라.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게임이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게 사실이 제대로 봤다면 이거는 투구 아닌가? 난 저게 왜 투구로 보이지? 이게 피닉스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그냥 싸이 요거까지만 털고 바로 갈 텐데, 피닉스라서 필연적으로 아군이 처맞게 돼요. 그러면은 까다롭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누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잡기가 되게 어렵다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꼭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죽는 거를 최소화 시키려면은, 이게 포트리스가 괜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게 맞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자 이제 최대한 이동력을 아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오이씨. 슬로우가 있으니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로우 없었으면 아마 제가 안 들어갔겠죠, 이거. 얘한테는 필연적으로 맞겠네요. 이거 이제 2방 맞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사기 떴으면 난리 난 거고. 이렇게 잡으시면 아무도 죽지 않아요. 쉽죠? 다만 이제 항상 문제, 이걸 끌고 나오는 게 고역입니다 진짜. 아, 투구 맞았어. 여차하면 이것까지만 털고 가야겠어요. 이거 2개까지는 제가 못 털 것 같기도 합니다. 루트가 굉장히 꼬여있는 상태라.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여러가지 전략을 세웠을 텐데 길막이 너무 심해요 이 판은. 길막만 조금만 덜 심했어도 아마 뭐 요렇게는 플레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얘는 일단 입구까지 붙여놓고, 입구를 붙여도 이동력이 남아요 보시면. 그러면 어차피 이동력 남는 거 찍고 가죠. 마력 하나하나 좀 부족했는데 잘 됐지. 얘는 어차피 저거 못합니다. 그냥 나가서 또 좋은 거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해두시면은 다음날 얘가 와이번을 털고 패스해가지고 얘가 받아서 사이드 털고 올라가서 가면 됩니다. 네, 준비 완료됐어요. 나갈 준비는. 늦었어요 근데.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 이프리트 때문에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냥. 드프리 13인데 초원 버프 받으면 14 되고 거기서 이거 잡으면 16까지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신속의 목걸이 아까 하나 본 거 같아가지고 그거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그냥 원래 맞고 잡는 게 재밌어요. 갔다 못 올 것 같아요. 그냥 포기. 어차피 투구 있어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별로. 지금은 빨리 나가서. 이거 투구를 생각했으면 얘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시간 좀 더 세이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투구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먹을 수 있었고 이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걸 선택한 것 뿐입니다. 뭐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해보면 알겠죠 이제. 레벨에서 20레벨 사이가 있을 텐데 20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저 가고일이 지키는 걸로 봐서. 아 잠깐만, 옵시디언 가고일이니까 20일 수도 있겠어요. 자 아마 상대가 이제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면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네,
45마리인데 뭐 제가 잡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 아이고 이거는 죽으면 안되죠. 슬로우 있어서. 그래서 마법 부캐로 쓰건 마법형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짜잘한 것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턴을 아예 지금 되게 빨리 넘겼죠. 나갈 준비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원래 부캐로 천사 같은 거 따로 빼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누가 좀 죽더라도. 나 오케이 왜 눌렀니 근데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미스테리합니다. 개인적으로 불새 잡을 때 바실리스크 좀 데리고 가면 얘가 은근히 밥값하더라고. 돈이 있으면은 이동력 루스 없이 갈 것 같은데 돈을 먹어보자. 뭐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여차하면 얘라도 잡으면 되니까 잡아볼까요? 뭔지 궁금한데. 얘 승상 잘가. 뭡니까 이거? 슈퍼부캐네. 슈퍼부캐.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걸로. 네, 일단 준비는 됐습니다. 자, 이걸로 갈 건데 아마 필연적으로 이제 이거는 죽을 애들은 죽을 거고 피닉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귀찮고 방패도 없는데 뭐 그냥 마련 선이 없고. 야, 뭐 아무도 안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쿼드는 터지지 않았죠. 이래서 이제 짜바티들 중에 방패 같은 거를 먹게 되면 게임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그 방패 같은 게 없는 게 이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아무 방패만 있었어도 괜찮은데 와이번은 히드라 사이가 죽은 것보다 그냥 와이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히드라 똑똑하죠. 아이 쟤네들. 사실 헤이스트도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없어요. 천사 죽었습니다. 뭐 천사는 그러니까 불새가 아까 제가 저걸 잡으려면은 에베님 말씀대로 사실 그거 아까 그 신속의 망토를 뚫고 가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근데 거기를 갖고 가게 되면 이제 뭐 병력이 규모가 줄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 선택한 건지. 이거는 안 뚫을게요. 자, 요걸 뚫는 게 낫지. 그래도 괴멸적인 피해는 아니어서. 잠깐만, 만화가 없다, 씨.
만화 없는 건 내 계획에 없었는데. 70, 90. 왼쪽이 성이겠지? 아이고 한턴 씨. 네, 상대가 아까 턴을 딱 넘긴 걸로 봐서 분명히 나갈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자, 센터에 나가서는 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턴에 이제 성을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싸이를 먼저 좀 털고, 동굴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제가 그게 있으니까 그 슬로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20마리 나왔는데 맥스는 30마리에요. 동굴인이 아까 나와가지고 AC 했는데 그거 치고는 되게 뭐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만화가 없으니까 들어가야죠 일단. 블루 입장에서 들어만 가면 그냥 만화는 확보입니다. 레드 같은 경우는 만화가 안 차는데 한 턴이 안 지난 걸로 인정이 돼서 블루는 만화가 차요. 그리고 이게 참 보시면은 이게 다 길이 지금 막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로. 그래서 이 맵 같은 경우 오히려 여기를 빨리 뚫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캐가 지나갈 수 있는 루트가 1번, 2번, 여기 아까 3번까지 다 막혀있는 맵이 가장 힘듭니다, 게임하면서. 여기도 막혀있는 것도 되게 이제 크고, 게임하면서. 본진 샤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거를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손해가 더 커요, 저건.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라벤타가 그 고급 대지 캐릭이어가지고 부캐로 충분한 그 활용 값어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이 없는 관계로 아무것도 못했네요. 일단은 만화가 없으면은 게임 그냥 훅 털려버리는 수가 생겨가지고 만화 채워야 됩니다. 근데 채워봤자 30이에요 지금. 딱 나오는 데만 집중을 한 것 치고는 굉장히 가진 게 없었죠. 이런 경우는 예, 뭐 이프리트라도 잡아서 뭐 얘들이 이제 이걸 때려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네, 좋습니다. 타겟팅. 방패라도 먹어놔야. 예, 방어력만 그냥 무식하게 올랐네요. 참 이게 포트리스가 진짜 괴로운 종족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보면 어렵다기보다 까다롭다가 많네요. 아마 좀 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더 효율적인 동선을 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입구에서 병력을 제가 생각했던 제 기준치보다 입구 병력이 더 많이 죽었다 보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아까 좀 힘들어도 밑으로 가서 저 망토를 먹고 갈 걸 하는 약간 후회는 남는데 괜찮아요.
아까는 그 이름 뭐지? 카오스이드라도 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갈 때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진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센터에는 렐릭이 있으니까 센터에 빨리 나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센터 나가면 항상 아이템이 없어.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 금가마니 좀 작작 봤으면 좋겠네 진짜. 그러니까 동실력끼리 뜨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에 의해서 게임이 갈립니다. 하나는 스킬 뜨는 거, 그러니까 메인용 스킬. 두 번째는 처음에 센터를 나와서 이틀 동안 뭘 아이템을 먹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진에 이제 중립서식지 와이번 사이 자이언트가 얼마나 있느냐, 이 세 개로 보통 갈립니다. 제가 지금 4일에 입구를 뚫고 나왔는데 4일에 뚫고 나왔으니까 4일 여기서 뚫었으니까 4일 하루, 그 다음에 5일 하루를 통틀어서 먹은 게 이 방패 하나라는 건 굉장히 이제 슬픈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 내 병력 구성으로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천사 같은 경우는 대천사가 있게 되면 안 그래도 없는 유닛이 더 죽을 게 뻔해가지고 안 들어간 거고, 드래곤은 안 먹은 거는 드래곤 먹으면 돈이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센터에 나왔으면 이런 부캐들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얘 영웅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오게 되면은 그날 또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멀티플레이에서. 그러니까 부캐가 이걸 털고 부캐가 이걸 까서 얘가 새로 받은 애가 돌아와서 메인 영웅을 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일수록. 그러니까 부캐 스킬도 중요하고 저주받은 갑옷이라는 마법이 왜 각광받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하스피드 같은 경우는 정말 까다로운 칠티어입니다. 하스피드도 일단 상대가 네크로고 상대가 자기 맵은 괜찮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게임을 한 거라서 이 갈스란의 한방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는 와이번이 좀 백업이 되던가 아니면은 사이클롭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적진 않은데 좀 어정쩡해요. 아 두나요? 뭐 여기 있겠죠. 아하 뭐 없을 리가 없어서. 제가 돼지 두나 안 뜯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동시턴을 언제까지 해놨을까요? 여기 나와있던데? 211로 해놨네? 이거 조금 귀찮을지도? 못 보던 얼굴이요? 불러드릴게요. 얘는 이오나, 제가 알킨, 딱 보면 모은더 리치같이 생겼잖아요. 모은더 아무것도 없어 보이게 생겼잖아요. 안드라. 얘 뭐 놀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놀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드라콘, 얘는 왠지 초록색으로 생겼으니까 라벤타, 얘는 케이틀린. 그러니까 리치 특기 영웅은 리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왜 팬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만티랑 비슷하게 잘생긴 잘생긴 고르곤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딱 봐도 놀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드라콘입니다. 놀 특기예요. 얘는 무쓸모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얼굴만 보면은 스킬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됩니다. 이 게임은.
갑부처럼 생겼잖아요. 하루에 350원 주고 쓰지도 않을 건데 막 메이저 하나 들고 있고. 갑부입니다, 갑부. 이건 결판이 났어요. 이제 오늘 동시턴이 깨지면서 한타 나옵니다. 스탯으로 갈리겠네요, 이건. 예, 완전히 그냥 센터 빨리 나오는 데만 집중하신 모습이죠. 자, 게임 마무리 지러 갈게요. 시뮬턴 인터럽트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싸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싸울 건지 좀 정해야 되는데, 제가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저 해골 숫자가 좀 변수긴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타가 벌어지는 거죠, 바로. 자, 그러면은 최대한 박박 끌어 모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빨리 진출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이렇게 한타가 빨리빨리 갑니다. 상대가 유닛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는 그냥 최대한 나오는 데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마나 볼텍스에서 마나 좀 채우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거는 마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 게임은. 그래서 이거를 챙겨갈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라벤타가 보시면 마력이 7입니다. 마력이 7이라는 거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상대 스탯도 볼 겸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마법저항이 있네요. 마법저항 마나 5밖에 안 됩니다. 고스트 드래곤 또 어떻게 띄웠대? 마나 쓰기 되게 싫을 거예요. 그러면은 난 더 싫게 해주겠다. 이거 데미지 70 나오거든요. 70. 해골 전사는 어차피 뭐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마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서, 얘는 만약에 저를 이겨도 해골이 불어나지 해골 전사가 불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이걸 때려주세요. 야, 뿅. 11마리 죽었어요. 11마리. 호잇. 난 때리지 않는다 저걸. 근데 굉장히 잘하네요. 굉장히 빨리 나왔고, 선턴을 잡기 위해서 이걸 고스트를 띄운 것 같아요. 얘가 마법을 쓰지 않으면은 앞으로 마살 2번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호잇. 난 너 안 때려. 잠깐만요. 하필 6, 7. 이거 만약에 제가 그 서펀트 플라이 좀 데리고 왔으면, 잘못 때렸네요. 제가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얘를 잘못 이동시켰네. 서펀트 플라이 좀 데리고 왔으면 되게 잔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건 좀 실수예요. 그래도 해골 많이 잡았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유닛 하나 더 뽑으셔가지고 또 때리면 됩니다. 자,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일단 여기서 번개를 올리는 것도 괜찮았었는데, 일단 마살 데미지가 아마 지금 100 나오는데 이거 끼게 되면은 100이 아니라 내가 150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저 마살 데미지가 조금 까일 거고, 일단 본드래곤이 선턴을 잡을 거니까 일단 저는 사이클롭스를 절대 보호를 해야겠죠. 본드래곤 선턴은 막을 방법은 없어요, 제가. 자, 들어가겠습니다. 히위고. 레드가 유리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법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페가수스라도 있었으면 마법 아무것도 못 쓸 뻔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센터로 나오는 길을 택한 거고, 만약에 제가 민기적거리면서 입구에서 피해를 좀 많이 볼 테니까
저 조금 돌아가더라도 뭐 밑에 가가지고 저것도 챙기고 이렇게 가야지 했으면은 아마 되게 피곤하게 끝났겠죠. 좀 더 늦게 왔으면은 이제 얘가 해골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이를 모으고 했을 테니까. 자, 슬로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방패를 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선턴을 뺏겼어요. 제가 선턴을 뺏겼다는 거는 이제 상대가 다음 턴에 역슬로우를 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방패를 먼저 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기가 0이거든요. 슬로우를 벌써 쳤네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짓입니다. 저거 굉장히. 왜냐면은 자기가 선턴이니까 더 수를 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안 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GG를 쳤네요. 만화라도 좀 있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모르겠다. 얼마나 걸렸는지.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못 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2주 6일에 게임이 끝났죠. 일반적으로 멀티플레이가 이렇게 끝나요. 일반적으로 는 아니고 좀 잘하는 사람끼리 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요. 정정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이렇게 끝나요. 본진 걸 챙겨서 나오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한 명이 튀어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주의 센터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된 순간부터는 저희가 가끔 소규모로 열리는 그 리그에 출전하셨을 때 우승을 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이 2주 2일에 나왔네? 초고수네. 이게 아니에요. 이 게임이 2주 2일에 나올 백업 그게 좀 돼야 됩니다. 2주 1일 뭐 1주 7일 1주 6일 이렇게 나오려면은 맵 자체가 좀 도와줘야 돼요. 이제 극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에서 거의 탑 실력을 다투시는 어떤 분께서 정말 밖으로 나가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지 마법이 안 떴고 입구가 타이탄이었고 새끼리 타이탄이었어요. 예, 이러면은 뭐 저 사람 뭐 2주 후반에 나왔으니까 하수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똑같이 나오고 뭐 똑같이 이게 운적인 요소가 정말 강력한 게임이라 제가 참 워크래프트 3를 아직도 좋아하는데 워크래프트 3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앞마당 놀 삼형제를 잡고 거기서 완전 회복 스크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닛 골렘 잡았는데 프로텍션 링 3짜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빨이 있는 게임이라 단순히 뭐 내가 졌으니까 내가 못하네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멀티 한번 입문 좀 제대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순히 처음부터 막 외국인들이랑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포커를 해도 할 줄 알아야 재밌고 저는 이게 히어로즈가 약간 당구 같은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볼링이 아니라 당구. 스타를 볼링에 비교하면은 저는 히어로즈는 당구에 비교할 거예요. 왜냐면 스타는 진짜 초보분들이 해도 그러니까 제 주위 얘기예요.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초보분들이 해도 뭐 건물 짓고 뭐 건물 잘 몰라도 뭐 저글링 뽑고 요거까지만 하면은 얼추 어울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볼링도 일단 굴리면 굴러는 가는데 좀 룰을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봐서 조금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컴퓨터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컴퓨터랑 해서 내가 한번 처음에는 3주 차이는 어떻게든 나가보겠다 이거를 스타트로 2주로 줄이고 싱글플레이 하셨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저 유닛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저 유닛을 언제 잡아야 되고 어떤 병력을 가져가야 되는지. 저도 싱글플레이를 좋아했었으니까 솔직히 싱글플레이 할 때 저격수가 20에서 49마리가 지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쳐요. 안 쳐. 드래곤 진짜 좀 심하면은 드래곤 나올 때까지 안 쳐요. 심하면은 싱글에선 전술도 안 찍잖아. 잘 막 부활 나올 때까지 안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싱글플레이를 하면은. 왜냐? 싱글플레이는 자기만족 게임이니까 대기 찍고 타이탄 뽑고 부활이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짱이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확실히 싱글플레이는. 근데 멀티플레이는 멀티가 더 잘났다 싱글이 못났다가 아니라 멀티플레이는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빨라야 돼요. 싱글은 내가 컴퓨터만
꺾으면 되는 이제 컴퓨터 습성이라는 게 있지만 사람의 습성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중간에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멀티랑 싱글이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싱글은 그 내가 저걸 치려면은 에이 나 무피해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칠래 해도 전혀 무관하지만, 멀티는 내가 저거 하루를 기다리면 남보다 하루가 더 딸려 늦게 나간다, 요 정도라서. 그래서 멀티에서는 전술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플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처음에 하플링이 까다로운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많아요, 숫자가. 1티어 중에서 최하급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같은 박스를 지키더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바실리스크가 지키면은 30몇 마리가 나오는데 그레이터 바실리스크가 지키면 19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리고 해골이 49마리가 지키는 박스를 하플링이 지키면 거의 막 90몇 마리가 지키거든요. 하플링이 되게 이제 낮은 티어로 구분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술이 중요한 거고. 팁 하나 드릴게요. 팁. 한 턴에 붙으려면은, 까먹었다. 다음에. 잠깐만, 에베님이 아실텐데, 이동력 8짜리 애가 한 턴에 붙으려면 전술 중급이 필요했나? 고급이 필요했나? 이게 좀 중요한 팁인데, 이게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이동력 8짜리가 적한테, 한 칸짜리 유닛한테 한 턴에 붙을 수 있는 최소 요구치가 전술 중급일 거예요, 아마. 맞죠? 고급 아니죠? 고급인가? 아, 그렇군요. 네, 중급이라고 하십니다. 이동력 8짜리가 한 턴에 붙을 때 중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플링 같은 거 잡을 때 왜 타이락소가 잘난 취급을 받냐면, 진짜 초반부터 확 1업 레벨업해서 잘만 뜨게 되면 울프레이더 특성이랑 결합해가지고 하플링 같은 거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대지가 빨리 뜨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슬로우가 빨리 뜨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다 그때그때 달라요, 확실히. 근데 이제 로얄 그리폰 같은 경우가 원래 캐슬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로얄 그리폰은 멀티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나와요. 박스에서 나오지 않는, 생뚱맞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폰 테크 자체를 안 타거든요. 멀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테크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테크는 셋 중에 하나예요. 1번 테크는 그냥 정석 테크 다 올리는 거, 두 번째 테크는 내 맘대로 올리는 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외국인들은 네크로 할 때 흑기사도 안 올리고 리치도 안 올리거든요. 그냥 다 해골 베이스로 해가지고 주변 몸만 털고 나가는 이제 요런 플레이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맵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필드를, 건물을 다 올리는 테크는 맵이 장기 고착화가 될수록 좀 빛을 봐요, 게임이. 생산 병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군 유닛이 세면 셀수록 좀 좋고. 근데 이제 테크가 다 올라가는 타운이 있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타운이 있는데, 제가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테크에 마탑이 들어가는 타운은 7티어를 올리면 성체가 못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성이 못 올라가요. 중간에 마탑을 지어야 되는 타운들은 7티어를 올리면은 성이 못 올라가요. 유일하게 안 그런 타운이 딱 하나, 캐슬. 왜냐면은 캐슬은 마탑을 올리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유닛이 하나 있거든요, 중간에. 그리폰이라고. 그 다음에 챔피언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캐슬은 유닛 2개가 테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마탑을 올리더라도 캐슬이 성을 올리고 천사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램파트, 컴플럭스, 던전 이런 애들은 마탑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7티어를 올리면 성체를 못 올립니다. 알아두시고. 인포노도 이제 올라는 가는데 인포노도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유닛 하나를. 그 똥개라는 유닛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닛 그 램파트나 던전은 중간에 포기 유닛이 없어요, 마탑을 올리면서. 그래서 그래서 고수분들이 용가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용을 올리더라도 용 서식지가 없을 때 2주 1일에 용이 2마리밖에 안 돼요. 본진에서 1마리, 전주에 1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저 용가리를 뽑느니 그냥 성을 뽑아서 유닛을 극대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저같이 이제 아직도 멀티랑 싱글의 경계선에서
내가 짱짱맨이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토그린 키워서 용가리 키워서 어디 네파 쏴봐 이런 좀 뻘플레이를 좋아하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즐기는 것도 본인 각자 자유고, 빠르게 이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뭐 물론 없겠지만 멀티에서 가끔 성급하는 분이 있다고도 듣긴 했어요. 이제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자유이니까. 방금 플레이는 아주 진짜 초정석적으로 게임이 흘렀는데, 이런 게임은 좀 이제 피곤하죠. 한 게임 하면 진짜 많이 피곤해요. 이런 게임은 한 맵 보고 싶었는데 얘가 지금 나갔거든요. 한번 복귀나 해봐야지.